안녕하세요. 저 도포스처의 대표 조준희라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깨 환자가 되게 많이 오시는데요. 어깨 환자는 구분해야 될 질환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들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팔을 굴곡, 어깨를 굴곡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팔을 끝까지 이렇게 올렸을 때 180도까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뒤쪽으로 더 움직여도 통증이 없으면 관절의 문제는 없다고 보통 보고요. 만약에 180도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170도 정도 올라간다든지 또는 180도 올라간 상태에서 뒤쪽으로 살짝만 치면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관절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 유식한 말로 캡슐라 패턴이다, 난 캡슐라 패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어깨의 움직임은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뭐냐 하면 어깨 관절에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견갑골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날개뼈라고 그러죠. 날개뼈 자체의 움직임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모형이 있는데 보통 팔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도 움직이지만 이 날개뼈도 바깥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제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꼼꼼하게 어려운 질환 위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이 현실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오십견이든 아니면 회전근개 질환 또는 충돌 증후군일 때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실습을 찍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까 전에 견갑골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견갑골만 움직여도 회전근개 질환이랑 그 다음에 우리 캡슐라 패턴, 관절의 문제, 예를 들어서 관절에 염증이 있다든지 관절증이 있다든지 또는 오십견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호전될 수 있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상을 오늘 찍으려고 합니다. 간단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몇 가지 언급을 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 날개뼈를 잡고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날개뼈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근육도 있고요. 이 바깥쪽으로 못 가도록 잡고 있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바깥쪽으로 돌리는 운동을 어벌드 로테이션 또는 상방회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잡고 있는 근육은 안쪽으로 돌리려는 근육이다 이래서 다운월드 로테이션, 하방회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상방회전시키는 근육을 알면 그 근육을 강화시켜서 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하방 회전을 하는 근육들을 찾아서 그 근육이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고 길이가 짧아져 있다면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풀어주게 되면 훨씬 더 움직임이 수월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환자분들이 팔을 들었을 때 훨씬 수월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근육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실습하면서 일일이 만져보면서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실습하러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제 실습 시작할게요. 일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병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가르쳐 주면서 오른쪽 왼쪽을 다 하지 않고 오른쪽만 이제 제가 근육을 간단히 풀어주고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을 들어보면 오른쪽이 더 많이 움직여요. 왼쪽보다. 선생님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쭉 하면 오른쪽은 편안하게 많이 올라가고 왼쪽 경련 오려고 그러죠. 네. 왼쪽은 못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치료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이렇게 근육을 풀어보면 또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달라지는 걸 즉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어깨뼈 기억나시죠? 어깨뼈 상방 회전하는 것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고 하방 회전하는 것들은 근육을 풀 건데요. 하방 회전하는 근육 중 근육이 3개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소흉근, 그 다음에 약간 목에서 약간 옆쪽으로 떨어지는 견갑거근, 그 다음에 어깨뼈의 뒤쪽에 있는 능형근입니다. 이 3가지 근육을 풀 건데요. 푼다고 해서 너무 전문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앞쪽에 가슴이 있잖아요. 그죠? 가슴 근육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날을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이게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거든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되면 소흉근이 붙어 있는 위치거든요. 소흉근이. 그래서 그 부위를 그냥 가볍게 엄지손가락으로 제가 여기를 그냥 풀어줄 거예요. 근데 뭐 전문적인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간단히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손가락 잘 보이시나요? 많이 아프죠? 네. 예, 현대인들은 이 부위가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다 아픈데 너무 또 환자분이 아파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부드럽게, 젠틀하게 이렇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됐죠? 자, 소흉근을 풀었어요. 이제 견갑 거근을 풀어야 되니까 선생님 이쪽 보고 좀 앉아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견갑거근을 만지는 방법이 있는데 목에서 내려오는 근육인데 선생님 으쓱 한번 해보실까요? 으쓱하게 되면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데가 있고 딱딱한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 딱딱한 뼈에 붙어 있어요. 자, 살짝 내리실게요. 자, 딱딱한 뼈에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근육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앞쪽 뒤쪽으로 문질러 보면 이게 딸깍딸깍 움직여요. 이 근육이 되게 아프죠? 네. 예. 살짝 할게요. 네. 이 딸깍딸깍 거리는 이 근육을 앞쪽 뒤쪽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러빙이라고 그러죠? 가볍게 그냥 살짝.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파하면 이 근육이 늘어나게끔 관절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근육을 고정을 하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숙이신 다음에 이 머리를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이 근육을 잡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요.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너무 세게 안 잡아당겨도 돼요. 자, 살짝 움직였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지점까지 가면 된 거예요. 이상 더 움직이다 보면 잘못하면 근육이 경련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총 3번. 자, 둘. 좋습니다. 마지막 셋. 됐습니다. 다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능형근이 뒤쪽에 있거든요. 능형근도 보여드릴게요. 자, 바꿔볼게요. 네. 자, 능형근을 만지는 방법은 쉬워요. 자, 손을 열중셔 한번 해볼게요. 열중셔 하게 되면 날개뼈가 만져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날개뼈를 따라오다 보면 안쪽이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 중간쯤 보면 뭐가 팽팽하게 만져지는 게 있어요. 그 근육을 또 손으로 풀어줄 거예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돼요. 세게 만질 필요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요 정도 수준으로 위에까지 생각보다 꽤 넓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으니까 또 2번, 그죠? 마지막 3번. 좀 세게 하고 싶으면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넣어서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도 급소인지라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풀어줄게요. 예.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 앉아 볼게요. 네. 자, 중간평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근육을 풀었는데도 진짜 좋아졌는지 선생님 일부러 많이 올리지 마시고 올라가는 데까지만 올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2개 동시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느낌 좀 달라졌죠, 벌써? 신기하죠? 예, 진짜 단순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가볍게 했는데도 올라가는 각도가 바로 틀려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날개뼈를 위로 올려주는 근육들을 훈련을 할 거거든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근육 3개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방회전도 근육이 3개고요. 상방회전 시켜주는 것도 근육이 3개거든요. 자, 상방회전 시켜주는 근육은 제일 처음에 상부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상부승모근. 제가 지금 만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부승모근이라고 있어요. 우리 승모근이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름모 모양으로 생겼어요. 마름모. 승모할 때 모자가 마름모 할 때 모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아래쪽에 위치한 근육을 활성화 나중에 시켜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전거근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강조하는 근육이죠. 우리 그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근육이 상방회전하는 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까지 운동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먼저 상부승모근은 운동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선생님 팔 들어주시겠어요? 자, 저번에 영상에서 우리 목 영상에서 봤죠, 그죠? 요 운동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팔을 뒤로 살짝 젖혀주시고 목은 제가 움직여줄게요. 힘 빼시고 요것도 3번만 할게요. 자, 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물론 이 훈련을 좀 더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짧게 할게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엎드려서 해야 되는데 또는 뭐 이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좋긴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하부 승모근을 강화시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팔을 그냥 위로 든 상태에서 제가 도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앉아서 운동하는 자세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밑에 허리는 제가 받친 상태로 뒤쪽으로 젖혀보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팔을.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제가 조금 도와주고 있어요. 셋. 오케이, 좋습니다. 내릴게요. 자, 지금 하부 승모근 운동을 했거든요. 하부 승모근 운동하는 영상은 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엎드려서 보통 하는 영상을 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곤 있는데 오늘 편법으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거근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정거근도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뭐 엎드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팔 각도에 따라서 활성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가장 평범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팔 앞쪽으로 쫙 뻗어 볼까요? 네. 자, 영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팔이 이렇게 있는데 팔을 밀어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치 어깨를 앞으로 빼내듯이 움직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을 가급적이면 대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한 5cm 정도 떨어지게 대주시고 환자분으로 하여금 상체는 고정하고 팔만 나와보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쭉 밀어보세요. 하나, 좋습니다. 또 한 번 더. 쭉, 좋아요. 자, 또 한 번 더. 쭉, 셋, 좋습니다. 이때 더 좋은 건 사실은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피트니스 전문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사실 정거근을 짚어주면서 동원 패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자면 팔을 뻗을 때 정거근이 여기서 만져지거든요. 자, 앞으로 쭉 빼볼게요. 요 근육이에요. 자, 쭉 뻗어보세요. 좋습니다. 여기 활성화되고 있네요. 다시 힘 빼시고. 자, 다시 한번 요 근육 이용해서 밀어볼게요. 쭉,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쭉. 오케이, 좋습니다. 예, 내리실게요. 잘하셨습니다. 자, 근육 세 가지를 운동을 아주 간단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무리하지 마시고 되는 데까지만 올려주세요. 양쪽 팔 다 한번 올려볼게요. 네. 쭉 올려보겠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죠. 저번에 제가 오른쪽 치료했을 때는 오른쪽이 좀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짧게 했는데 왼쪽이 이제 더 많이 올라가 버리죠. 첫 번째 올라가는 각도랑 지금 각도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먼저 견갑골의 움직임부터 먼저 조정을 해주고 나면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훨씬 수월하게 올라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쉬운 것만 오늘 영상에 남겨놓았으니까 일반인 분들도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날개뼈가 그럼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느냐, 보통 통상적으로 바깥쪽으로 회전이 60도 정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뭐 일일이 각도기 다 재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날개뼈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애과 중심선까지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어깨를 찍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좀 더 친해지면 옷을 벗겨서 날개뼈가 움직이는 걸 직접 보여드릴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안 친하잖아 우리.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저의 영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체형 쪽으로 운동역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의사라서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과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정형외과, 신경외과 선생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운동역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 환자분들, 그리고 피트니스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필라테스 선생님들, 요가 선생님들 등등 많은 분들도 같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